영변 냉각 그렇습니다. 탑 폭파 장면 아닙니까? 북한이 지난 2008년 6월 영변 5메가와트 원자로의 냉각탑을 폭파했고 전 세계로 이 장면이 방영됐습니다. 당시 6자회담의 합의에 따라서 이루어진 건데 이른바 이 행동 대 행동의 원칙이 적용된 겁니다. 그래서 미국도 4개월 뒤에 북한을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게 마지막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북한이 핵 시료 채취 등 핵 검증 방법과 범위에서 합의를 거부하면서 이 7년간의 비핵화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네. 자, 핵 동결과 폐기까지 북한의 단계적 보상을 추진했다 실패한 방법이라는 건데 현재 미 행정부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 미국 내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이 트럼프 행정부는 일단 부정적입니다. 공개적으로 이렇게 이제 실패한 방법이라는 비판도 있고요. 또 미국 측 6자회담 수석 대표였던 크리스토퍼 힐도 대화에 신중히 나설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일단 대륙간 탄도미사일 완성을 목전에 두고 있는 북한은 이 비핵화나 핵동결이 대화의 전제가 될 수 없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다만 한미연합군사훈련과 핵미사일 실험을 함께 중단하고 이 대화를 해보자는 제안은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이 이를 거부했기 때문에 당분간 대화의 물꼬를 트기는 어려운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김세진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중국의 은행과 기업, 개인 등에 대한 독자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이 중 단둥은행을 북한 돈 세탁 우려 기관으로 지정하고 미국과의 거래를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북한과 중국을 동시에 압박하는 조치입니다. 워싱턴에서 박승진 특파원입니다. 중국에 있는 단둥은행입니다. 미 재무부는 단둥은행이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기업들이 수백만 달러의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돈 세탁 등 북한의 불법 금융 활동에 통로 역할을 했다면서 돈 세탁 우려 기관으로 지정하고 미국과의 거래를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This will require U.S. banks to ensure that the Bank of Dandong does not access the U.S. financial system directly or indirectly through other foreign banks. 이에 따라 단둥은행은 사실상 제2의 방코델타 아시아은행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미국은 지난 2005년 마카오의 방코델타 아시아은행에 북한 정권 계좌를 동결해 타격을 입힌 바 있습니다. 재무부는 또 베이징 주재 북한 고려은행과 연루된 리홍리 등 중국인 2명과 다롄 국제해운도 북한과의 불법 거래 혐의로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We are committed to targeting North Korea's external enablers and maximizing economic pressure on the regime until it ceases its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미국은 공식적으로는 이번 조치가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은행을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금융 시스템에서 배제하는 조치여서 더 강력한 북한 압박을 촉구하는 대중국 메시지로 분석됩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승진입니다. 네, 이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는 1년 반 만에 타이완에 무기 판매하는 것을 승인했습니다. 중국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베이징 김현석 특파원입니다. 미국 행정부가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 계획을 승인해 의회에 통보했습니다. 지난 2015년 12월 이후 처음입니다. 판매 무기는 원거리용 유도폭탄과 SM-2 함대공 미사일 부품, 어뢰, 조기경보 레이더 시스템 부품 등 7개 품목입니다. 총 14억 2천만 달러, 우리 돈 1조 6천억 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It shows, we believe, our support for Taiwan's ability to maintain a sufficient self-defense capability. 미 상원 군사위원회는 또 가오슝 등 타이완의 항구를 미 해군 함정의 기항기지로 허용하는 법 개정안을 전체 회의로 넘겼습니다. 미 해군은 1979년 타이완과 단교한 이후 함정을 타이완에 정박시킨 적이 없습니다. 이에 미국이 인정해온 하나의 중국 원칙에 변화가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자 미국 정부는 이를 부인하며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이 중국의 주권과 안보 이익을 침해하려 한다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撤销上述售台武器计划，停止美台军事联系。 지난 4월 북한의 6차 핵실험을 저지하기 위해 긴밀하게 공조했던 미국과 중국은 최근 감정의 골이 다시 깊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중 양국의 협조 혹은 대립 여부는
다음 달 독일에서 열릴 G20 정상회의에서의 양국 정상 간 회동 여부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김현석입니다. 오늘 국회 검증대에 선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음주운전 전력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사회이사 겸직 신고 누락 지적에는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서 관례대로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세로 기자입니다. 조대엽 후보자 인사청문회 쟁점은 불법 겸직, 거짓 해명 논란이었습니다. 조 후보자는 자신이 한국 여론방송에 사회이사로 등재되어 있다는 것을 언론 보도 전까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사회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등록되어 있는 것을 이번 청문 과정에 알았습니다만은 야당 의원들은 스스로 인감까지 건네놓고 몰랐다고 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몰아붙였습니다. 사회이사에 했다는 것을 미리 인지하고 있었고 알고 있었다는 증빙 자료가 나오면 사퇴하시겠습니까? 조 후보자가 수익이 없고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회이사 겸직 사실을 대학에 신고하지 않는 게 관례라고 해명하자 야당 의원의 반박이 나왔습니다. 그건 이미 2000년대부터 이미 확인된 겁니다. 그거 모르는 교수 없어요. 전적으로 그거 모르는 교수 모르면 교수가 아니야. 여당 의원들은 야당의 문제 제기가 과도하다며 조 후보자를 옹호했습니다. 정책 전문성이나 의지 등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신상 털기식 청문회로 변질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조 후보자는 음주운전 사실에 대해서는 머리를 숙였습니다. 음주운전한 사실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께 진정한 마음으로 사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문회를 앞두고 청문위원들 사무실 앞에 조 후보자를 응원하는 포스터가 붙은 데 대해 홍영표 환노위원장은 옳은 방식이 아니라며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MBC 뉴스 김세로입니다. 관례 논란은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도 내내 이어졌습니다. 논문 표절 의혹에 김 후보자가 당시 관행이었다고 답을 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 여당 의원들의 입장이 과거와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장성호 기자입니다. 이틀째 열린 김상곤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논문 표절 의혹이 거듭 제기됐습니다. 한자도 빼놓지 않고 통째로 일본 논문 그대로 베꼈습니다. 본인 얘기들은 거의 없습니다. 김 후보자는 당시 관행을 주장하며 물러서지 않고 맞섰습니다. 1982년 무렵에 경영학 논문을 쓰는 기준과 관행에 부합하게 했고요. 포괄적인 인용 방식을 사용을 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를 감쌌습니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로부터 검증된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연장하면서까지 청문회를 하면서 할 이유가 없었구나. 그런데 비슷한 공방이 벌어진 3년 전 당시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상대로 야당이었던 현 여당 의원들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특히 관행이라는 해명을 문제 삼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이디어, 연구 내용, 결과 다 적절한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 하시지 않았었습니까? 이게 관행입니까? 아까 모두 발언에서도 당시 학계의 관행이고 문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이분들은 당시 학계의 관행과 문화인데 사퇴를 했어요. 국회는 다음 주 월요일 김상곤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 3당은 절대 불가 입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장성호입니다. 국민의당 제보 조작 파문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의 감정 싸움이 격화되면서 추가 경정 예산 심사에도 불똥이 튀었습니다. 현재근 기자입니다. 국민의당은 중진회동을 여는 등 사태 수습에 골몰했습니다. 윗선의 사전 인지 의심을 적극 해명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박지원 전 대표는 통신사에 의뢰해 통신기록까지 확인했다며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물론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는 자신의 비서관과도 통화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침묵을 지키고 있는 안철수 전 대표도 측근을 통해 이번 사건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검찰 수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당 차원의 조직적 개입 의혹을 제기하자 국민의당은 정계 개편을 노린 죽이기 아니냐며 반발했습니다. 국민의당을 짓밟고 인위적 정계 개편을 통해 여소야대 정국을 타파하고 패권적 양당제로 해결하려는. 그러나 민주당은 국민의당의 자체 진상조사도 꼬리 자르기에 불과하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다시 한번 검찰의 엄정한 수사와 함께 두 분의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을 기다리겠습니다. 한때 뿌리가 같았다며 협치를 논했던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이번 파문으로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양상입니다. 당초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참여에 착수하려던 추경안 심사도 국민의당이 당내 의견을 다시 수렴하겠다며 난색을 보여 결국 시작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당이 협조를 약속해놓고 말을 바꿨다고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현재입니다. 민주노총이 오늘 서울 도심에서 주최 측 추산 5만여 명이 참가한 총파업 대회를 열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틀째 파업을 벌였고 급식이 중단된 학교는 2,000곳이 넘었습니다. 전기영 기자입니다. 최저임금 1만 원, 비정규직 철폐.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 모였습니다. 주최 측 추산 5만여 명이 참여해 지난 촛불 집회 이후 최대 규모의 도심 집회였습니다. 이들은 최저임금 10,000원 인상과 비정규직 철폐, 그리고 노조할 권리를 요구했습니다. 지금 당장을 외치며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다시 오지 않는 적폐 청산과 사회 대격의 골든 타임입니다. 이번 총파업에는 학교급식 노동자와 청소, 경비 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처음으로 비정규직이 앞장선 집회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비정규직 철폐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투쟁! 각 단체들은 본 집회에 앞서 정오부터 서울 도심 곳곳에서 사전 집회를 열었습니다. 집회가 끝난 뒤에는 거리 행진을 벌였습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조는 어제에 이어 이틀째 파업에 동참했습니다. 참여 인원도 17,400여 명으로 늘어 급식이 중단된 학교는 전국적으로 2,000곳을 넘었습니다. 해당 학교들은 전날처럼 도시락이나 빵과 우유로 급식을 대체하거나 단축 수업을 실시했습니다. MBC 뉴스 전기영입니다. 오늘 집회 참가자들은 서울 곳곳에서 사전 집회를 연 뒤 광화문 광장으로 행진했습니다. 이 집회는 순조롭게 진행됐지만 광화문 일대 교통이 통제되면서 시민들의 불편은 컸습니다. 오예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역에서 사전 집회를 마친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조합원들이 본 집회가 열리는 광화문으로 향합니다. 도로를 가로지르는 집회 참가자들. 모든 방면의 차량이 멈춰섰고 답답한 자들은 경적을 울려보기도 합니다. 시위대가 행진하는 차선은 아예 통행이 막혔고 낮 최고 31도에 달한 무더위에 시민들은 하염없이 버스를 기다립니다. 5분도 안 돼서 버스가 왔는데 이거 지금 40분을 기다려서 끝이 없어. 움직이지 못하는 거지 지금. 버스가 정거장에 서지 못해 도로 한가운데서 승하차하는 승객들. 서울역과 청계천, 종각 등 곳곳에서 사전 집회를 마친 시위대가 한꺼번에 광화문 일대로 몰려들면서 시민들의 불편도 컸습니다. 대형 스피커를 통해 끊임없이 연설과 구호가 울려 퍼지고 소음은 집회 시위 기준인 75데시벨을 넘어 최고 90데시벨까지 올라갔는데 옆 사람과 대화하기도 힘든 수준입니다. 경찰은 75개 중대 6천여 명의 병력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지만 집회는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다는 방침에 따라 차벽과 진압 경찰은 배치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오유림입니다.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장마에 접어들었습니다. 올해 같은 긴 가뭄 직후에 폭우가 내리면 산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급증한다는데요. 이 부정석 기자가 산사태 취약 지역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여름 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었던 세종시의 한 저지대 주택가. 흙탕물은 근처 산비탈에서 쏟아져 왔습니다. 문제의 산비탈을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주변 도로에 흙탕물의 흔적이 선명합니다. 모래와 자갈이 뒤섞인 산비탈은 여전히 가림막도 없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일단 퇴근했다가도 다시 한번 와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를 잘 지나가야 되는데 일단 걱정이 됩니다. 경남 함안의 한 산비탈. 가까이 다가보니 곳곳이 갈라져 있습니다. 계속되는 가뭄 탓에 이처럼 손만 대도 무너질 정도로 흙이 바짝 말라 있습니다. 대청호 인근의 한 도로. 절벽에 위태롭게 서 있는 바위는 언제 도로를 덮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경남 창원의 한 계곡에서는 지난밤에 내린 적은 양의 비에도 큰 바위들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굉장히 가물지요 지금. 국채수에 나도 큰 비가 오면은
굉장히 전국적으로 위험성이 많죠. 산사태와 무너짐 사고는 특히 가뭄 뒤에 내리는 폭우에 취약합니다. 가뭄으로 집안에 균열이 생긴 상태에서 빗물이 빠르게 흡수되면 흙의 무게가 늘어 집안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2년 전 강원도 일대에서 발생한 산사태도 가뭄 직후 내린 집중호우가 원인이었습니다. 균열 속으로 물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무게가 증가되겠죠. 무게가 증가되면 무게에 비례해서 슬라이딩하는 힘은 커집니다. 전국의 산사태 취약 지역은 2만 5천여 곳, 3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런데도 산사태 복구나 사방댐 건설은 예산 문제로 진척이 더딘 상황입니다. 오랜 가뭄 뒤에 찾아온 장마, 취약 지역 주민들은 물난리뿐만 아니라 산사태 걱정까지 안고 불안한 여름을 맞게 됐습니다. MBC 뉴스 구정석입니다. 골프 연습장 부녀자 납치 살해 사건이 발생한 지 엿새째가 되도록 피의자들 행방이 오리무중입니다. 사건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 피의자들이 주도 면밀하게 외모를 바꾸고 경찰 추적에 대비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송민아 기자입니다. 검은색 반팔 차림에 안경을 쓴 심천우. 머리를 짧게 자르고 왼쪽 편에 멋내기용으로 2개의 라인을 냈습니다. 그 옆엔 긴 생머리를 단발로 짧게 자른 강정임이 서 있습니다. 40대 여성 납치 살해 이틀 뒤 순천의 한 미용실에서 찍힌 모습입니다. 범행 사전 모의와 가짜 번호판, 여장까지 범행의 치밀함과 대담성으로 미뤄 이들은 주도 면밀하게 경찰 추적을 따돌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피의자들이 섣불리 이동을 할 수 없다고 추정이 돼서 북한을 범위를 확대해가지고 폐가나 농막, 여관 이런 데를 사건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제기되자 시민들도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진 곳이나 어두운 그런 곳은 좀 피하게 된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경찰은 범인들이 폐가나 노약자의 집에 숨어들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사가 장기화될 경우 추가 범행 가능성도 있는 만큼 경찰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송민아입니다. 인천 초등학생을 살해한 10대 소녀에게 전자발찌를 채우게 해달라고 검찰이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전자발찌라면 성인, 그중에서도 성범죄자에게 채우는 걸로 익숙한데 이례적인 경우죠. 출소 후에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임상재 기자입니다. 지난 3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8살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16살 김모양에 대해 검찰이 전자발찌를 부착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전자발찌는 성범죄 이외에도 살인이나 강도범죄, 미성년자 유괴 등에 부착할 수 있습니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김 양이 만 19살 미만의 미성년자지만 재범 위험성과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호관찰소에 조사를 의뢰했더니 규범의식이 결여돼 있어 출소한 이후 또다시 중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김 양은 만 16살이어서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최대 형량이 징역 20년입니다. 복역 후 출소하더라도 36살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전자발찌 부착이 기각될 경우를 대비해 보호관찰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하면 김 양은 출소하자마자 최대 30년 동안 전자발찌를 차고 생활해야 합니다. 전자발찌 부착 여부는 1심 선고 때 결정됩니다. MBC 뉴스 임상재입니다. 음주운전 차량을 쫓아가 일부러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뜯어내는 사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클럽에서 밤새 술을 마시고 나와 거리낌 없이 운전대 잡았던 이들이 그 표적이 됐습니다. 최경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이른 아침 간선도로를 달리는 고가의 수입차 옆으로 검정색 승용차가 다가오더니 일부러 부딪힙니다. 사람이 박을 해요. 옆에 넘어갔어요. 가해 차량은 검정색 승용차였지만 오히려 상대로부터 보험금 1,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보름 뒤 서울 청담동의 한 교차로 다시 나타난 검정색 승용차는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흰색 SUV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역시 이번에도 870만 원을 뜯어냈습니다. 두 건 모두 24살 정모 씨 일당이 밤새 클럽에서 술을 마시고 아침에 나온 운전자들을 뒤쫓아가 일부러 낸 사고입니다.
음주 단속이 뜸한 상태를 이용해서 죄의식 없이 음주운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술병을 들고 나오거나 아니면 조금 비틀거리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 음주 신고가 두려워 순순히 보험 처리를 해주거나 합의금을 준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음주 수정부터 해달라고. 워낙 당당하게 그러니까 피해보는 게 많겠죠. 벌금도 그렇고, 뭐 면허 정지, 시도 등. 서울 강남의 한 클럽을 찾아가 봤습니다. 테이블마다 양주와 맥주병이 어지럽게 놓여 있고 한 20대 남성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지만 차를 몰고 가겠다고 일행에게 말합니다. 클럽을 나와서도 비틀거리고 심지어 계속 술을 마시기도 하지만 대부분 주차를 맡긴 차가 오자 주저없이 운전석에 올라탑니다. 음주 운전하다가 접촉사고가 나가지고 경찰차들이 오는 경우도 있고 알코올 냄새도 많이 풍기고. 지난해엔 전국을 돌며 클럽에서 나오는 차량을 따라가 15차례나 고의 사고를 내 2억여 원을 챙긴 남성이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자를 노린 보험 사기는 애초부터 음주운전을 하지 않아야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최경재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이분들은 당시 학교 관행과 문화인데 사퇴를 했어요. 국회는 다음 주 월요일 김상곤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 채택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3당은 절대 불가 입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장성호입니다. 국민의당 제보 조작 파문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의 감정 싸움이 격화되면서 추가 경정 예산 심사에도 불똥이 튀었습니다. 현재근 기자입니다. 국민의당은 중진회동을 여는 등 사태 수습에 골몰했습니다. 윗선의 사전 인지 의심을 적극 해명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박지원 전 대표는 통신사에 의뢰해 통신기록까지 확인했다며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물론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는 자신의 비서관과도 통화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침묵을 지키고 있는 안철수 전 대표도 측근을 통해 이번 사건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검찰 수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당 차원의 조직적 개입 의혹을 제기하자 국민의당은 정계 개편을 노린 죽이기 아니냐며 반발했습니다. 국민의당을 짓밟고 인위적 정계 개편을 통해 여소야대 정국을 타파하고 패권적 양당제로 회귀하려는. 그러나 민주당은 국민의당의 자체 진상조사도 꼬리 자르기에 불과하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다시 한번 검찰의 엄정한 수사와 함께 두 분의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을 기다리겠습니다. 한때 뿌리가 같았다며 협치를 논했던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이번 파문으로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양상입니다. 당초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참여해 착수하려던 추경안 심사도 국민의당이 당내 의견을 다시 수렴하겠다며 난색을 보여 결국 시작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당이 협조를 약속해놓고 말을 바꿨다고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현재근입니다. 민주노총이 오늘 서울 도심에서 주최 측 추산 5만여 명이 참가한 총파업 대회를 열었습니다. 학교 지정하고 미국과의 거래를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This will require U.S. banks to ensure that the Bank of Dandong does not access the U.S. financial system directly or indirectly through other foreign banks. 이에 따라 단둥은행은 사실상 제2의 방코델타 아시아은행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미국은 지난 2005년 마카오의 방코델타 아시아은행에 북한 정권 계좌를 동결해 타격을 입힌 바 있습니다. 재무부는 또 베이징 주재 북한 고려은행과 연루된 리홍리 등 중국인 2명과 다롄 국제해운도 북한과의 불법 거래 혐의로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We are committed to targeting North Korea's external enablers and maximizing economic pressure on the regime until it ceases its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미국은 공식적으로는 이번 조치가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은행을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금융 시스템에서 배제하는 조치여서 더 강력한 북한 압박을 촉구하는 대중국 메시지로 분석됩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승진입니다. 네, 이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는 1년 반 만에 타이완에 무기 판매하는 것을 승인했습니다. 중국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베이징 김현석 특파원입니다. 미국 행정부가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 계획을 승인해 의회에 통보했습니다. 지난 2015년 12월 이후 처음입니다.
판매 무기는 원거리용 유도폭탄과 SM-2 함대공 미사일 부품, 어뢰, 조기경보 레이더 시스템 부품 등 7개 품목입니다. 총 14억 2천만 달러, 우리 돈 1조 6천억 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It shows, we believe, our support for Taiwan's ability to maintain a sufficient self-defense capability. 미 상원 군사위원회는 또 가오슝 등 타이완의 항구를 미 해군 함정의 기항기지로 허용하는 법 개정안을 전체 회의로 넘겼습니다. 조 후보자를 옹호했습니다. 정책 전문성이나 의지 등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신상 털기식 청문회로 변질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조 후보자는 음주운전 사실에 대해서는 머리를 숙였습니다. 음주운전한 사실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께 진정한 마음으로 사죄드립니다. 청문회를 앞두고 청문위원들 사무실 앞에 조 후보자를 응원하는 포스터가 붙은 데 대해 홍영표 환노위원장은 옳은 방식이 아니라며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MBC 뉴스 김세로입니다. 관례 논란은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도 내내 이어졌습니다. 논문 표절 의혹에 김 후보자가 당시 관행이었다고 답을 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 여당 의원들의 입장이 과거와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장성호 기자입니다. 이틀째 열린 김상곤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논문 표절 의혹이 거듭 제기됐습니다. 한자도 빼놓지 않고 통째로 일본 논문 그대로 베꼈습니다. 본인 얘기들은 거의 없습니다. 김 후보자는 당시 관행을 주장하며 물러서지 않고 맞섰습니다. 1982년 무렵에 경영학 논문을 쓰는 기준과 관행에 부합하게 했고요. 포괄적인 인용 방식을 사용을 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를 감쌌습니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로부터 검증된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연장하면서까지 청문회를 하면서 할 이유가 없었구나. 그런데 비슷한 공방이 벌어진 3년 전 당시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상대로 야당이었던 현 여당 의원들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특히 관행이라는 해명을 문제 삼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이디어, 연구 내용, 결과 다 적절한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 하시지 않았었습니까? 이게 관행입니까? 아까 모두 발언에서도 당시 학계 관행이고 문화다 이렇게. 미 해군은 1979년 타이완과 단교한 이후 함정을 타이완에 정박시킨 적이 없습니다. 이에 미국이 인정해온 하나의 중국 원칙에 변화가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자 미국 정부는 이를 부인하며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이 중국의 주권과 안보 이익을 침해하려 한다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撤销上述售台武器计划停止美台军事联系. 지난 4월 북한의 6차 핵실험을 저지하기 위해 긴밀하게 공조했던 미국과 중국은 최근 감정의 골이 다시 깊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중 양국의 협조 혹은 대립 여부는 다음 달 독일에서 열릴 G20 정상회의에서의 양국 정상 간 회동 여부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김현석입니다. 오늘 국회 검증대에 선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음주운전 전력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사회이사 겸직 신고 누락 지적에는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서 관례대로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세로 기자입니다. 조대엽 후보자 인사청문회 쟁점은 불법 겸직, 거짓 해명 논란이었습니다. 조 후보자는 자신이 한국 여론방송에 사회이사로 등재되어 있다는 것을 언론 보도 전까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사회이사로 등재돼 있고 등록돼 있는 것을 이번 청문 과정에 알았습니다만은 야당 의원들은 스스로 인감까지 건네놓고 몰랐다고 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몰아붙였습니다. 사회이사에 했다는 것을 미리 인지하고 있었고 알고 있었다는 증빙 자료가 나오면 사퇴하시겠습니까? 조 후보자가 수익이 없고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회이사 겸직 사실을 대학에 신고하지 않는 게 관례라고 해명하자 야당 의원의 반박이 나왔습니다. 그건 이미 2000년대부터 이미 확인된 겁니다. 그거 모르는 교수 없어요. 전적으로. 그거 모르는 교수 모르면 교수가 아니야. 여당 의원들은 야당의 문제 제기가 과도하다며 영변 냉각 파 폭파 장면 아닙니까? 북한이 지난 2008년 6월 영변 5메가와트 원자로의 냉각탑을 폭파했고 전 세계로 이 장면이 방영됐습니다. 당시 6자 회담의 합의에 따라서 이루어진 건데 이른바 이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적용된 겁니다. 그래서 미국도 4개월 뒤에 북한을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게 마지막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북한이 핵 시료 채취 등 핵 검증 방법과 범위에서 합의를 거부하면서 이 7년간의 비핵화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네. 자, 핵 동결과 폐기까지 북한의 단계적 보상을 추진했다 실패한 방법이라는 건데 현재 미 행정부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 미국 내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이 트럼프 행정부는 일단 부정적입니다. 공개적으로 이렇게 이제 실패한 방법이라는 비판도 있고요. 또 미국 측 육자회담 수석 대표였던 크리스토퍼 힐도 대화에 신중히 나설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일단 대륙간 탄도미사일 완성을 목전에 두고 있는 북한은 이 비핵화나 핵동결이 대화의 전제가 될 수 없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다만 한미 연합 군사훈련과 핵미사일 실험을 함께 중단하고 이 대화를 해보자는 제안은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이 이를 거부했기 때문에 당분간 대화의 물꼬를 트기는 어려운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김세진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중국의 은행과 기업, 개인 등에 대한 독자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이 중 단둥은행을 북한 돈 세탁 우려 기관으로 지정하고 미국과의 거래를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북한과 중국을 동시에 압박하는 조치입니다. 워싱턴에서 박승진 특파원입니다. 중국에 있는 단둥은행입니다. 미 재무부는 단둥은행이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기업들이 수백만 달러의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돈 세탁 등 북한의 불법 금융활동에 통로 역할을 했다면서 돈 세탁 우려 기관으로